물리 수능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능 기출문제하고 2019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학년도하고 2019학년도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기 전 수능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물리 교과서와 조금 다른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 단원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만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숫자가 좀 그 작년도 수능 문제보다는 좀 개수가 좀 적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 수능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2020학년도에도 특수상대성 이론이 문제가 나왔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는 뭐 반드시 하나씩 출제가 될 예정이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대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다. 지금 0.6C의 속력으로 앞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발생시킨 빛신호는 거울에 반사돼 광원으로 되돌아온다. 표는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에서 각각 측정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우주 정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측정된 값들이 지금 세 가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를 누가 측정했냐면 우주선 안에서 측정했을 때의 거리가 L0라고 합니다. 우리 이 L0가 바로 고유 길이죠.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에서 측정하게 되면 우주 정거장은 지금 얘가 우주선 자체가 0.6C의 속력으로 운동 방향으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방향의 거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따라서 L0가 L1보다는 클 것이고요. 따라서 기억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니은은 지금 T0와 T1 값인데요. T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주선에서 빛신호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걸린 시간 T0는 속력분의 이동 거리니까 C분의 L0가 돼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T0와 T1 사이에 그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빛신호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빛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주선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주선에서의 측정한 시간은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시간 T0가 될 텐데 우주 정거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얘가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T0와 T1을 비교를 해보면 T1 값이 더 커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거울에서 반사돼서 광원 쪽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이때는 이제 광원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사해서 갈 때는 우주선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기 때문에 광원이 다가오니까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T2가 T0보다는 짧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T0가 T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T0가 T2보다는 크니까 T1이 T2보다 큰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기준점에서 각각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럼 우리가 이런 이상기체에 대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 연력학체 1법칙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일단 써볼게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그럼 A에서 B 과정을 보시면 무슨 과정이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잖아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등적 과정이라고 했고요.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W가 P 델타 V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 흡수한 열이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열을 흡수하면 이렇게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가 일어나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P와 V 값을 곱한 크기가 뭐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걸 뭐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P와 V 값을 곱한 크기가 이제 온도와 상관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A에서 B로 올라가는 동안 부피는 변하지 않는데 압력이 커진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어떤 그 피스톤이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열을 만약 가합니다. 근데 이 실린더의 이쪽 부분을 꽉 막아요. 부피를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지겠죠. 그럼 활발해지면 벽면을 가하는 힘이 커질 테고 즉 압력이 커질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열을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됐으니까 열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은 워낙 많이 해서 딱 보시면 이거 열을 흡수해 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BC 과정에서는 이제 등온 과정이네, 그죠? 등온 과정. 우리가 등온 과정인 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그림을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이 P하고 V0를 곱한 거랑 C점에서 보면 2V하고 P0를 곱한 거 값이 어때요?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PV가 nRT라고 했으니까 PV 값이 이 nR은 상수이기 때문에 온도 T와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등온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 뭐 등온 곡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W 자체가 P 델타 V다라는 사실만 알았다면 그래 요 면적만큼 뭐를 해? 일을 한다 이거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무엇과 관련된 값이라고 그랬죠? 온도와 관련된 값이라고 했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인데 이상 기체의 경우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온도와 관련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어디가 더 높은가 하고 봤더니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자, 보시면 A에서 열을 흡수해서 B로 갔다가 다시 또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열을 흡수해서 C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A에서 B까지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B에서 C까지 가는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B와 C는 동일하지만 A하고 지금 물었기 때문에 C가 A보다 어떻다? 크다. 뭐 나중에 이제 뭐 PV는 nRT라는 공식을 배우게 되면 뭐 물리 2나 화학 1이나 화학 2에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럼 PV는 nRT라는 식을 보면 그래 PV 곱한 값이 크지 이렇게 그냥 곧바로 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물리 1의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열을 흡수했구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지 따라서 C점의 내부 에너지가 A점에서의 내부 에너지보다 즉 온도가 더 높다. 좀 더 편하게 계산하면 PV는 nRT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D는 운동 경로상에 있고 A와 B, C와 D, A와 B, B와 C, C와 D 사이의 거리 각각 2L, L, 3L이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이다. 우리 그 교과서에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1 운동 에너지 원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운동 에너지를 보통 생략하기도 하는데 1 에너지 원리죠. 뭐 이게 2를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2를 하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지금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죠. EK는 얼마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 C에서가 B에서보다 4분의 5배래요. 커졌다는 얘기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데 C점이 B점보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자동차의 운동은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네, 빨라지고 있다 이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 값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인데 C점이 B점보다 운동 에너지 값이 더 컸다는 얘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뭐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려서 뭐 판단을 하면 꽤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 그래프를 그릴 때요. x축을 이동 거리로 놓고 y축을 운동 에너지로 놓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라는 얘기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 F가 어떻다는 얘기죠? 네,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해준 일 W가 얼마냐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이에요. 그러면 이 W는 S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출발을 했냐면 지금 뭐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이게 서로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D가 A에서 몇 배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냥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A점의 운동 에너지를 자 여기를 뭐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라고 할게요. 요 점을. 그러면 이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면 2L만큼 떨어진 지점이 이제 요 B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점은 L만큼 떨어진 곳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C점이 되겠고 네, 쭉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L만큼 떨어진 자 3L만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갈게요. 3L만큼 떨어진 요 정도의 뭐가 있냐면 D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이고 여기는 3L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적당히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C점의 운동 에너지 값을 그냥 임의적으로 4분의 5배라고 그랬으니까 B에서의 4분의 5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4로 놓고 여기를 5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럼 4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를 뭐 그냥 EK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 지금 D에서가 자동차의 속력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자, 어차피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하면 뭐 속력은 뭐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 구하시면 되겠고, 자, 자동차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이제 얼마냐면 이게 지금 거리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L만큼 증가했을 때 지금 4EK에서 5EK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만큼 감소를 해서 2EK가 될 테고 여기는 3만큼 증가했으니까 8EK 이렇게 임의적으로 넣어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운동 에너지 값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2K가 되고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 MVA의 제곱 요게 될 테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VA 값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하면 2 루트 M분의 2K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그러니까 D점에서의 이제 운동 에너지 값을 또 구하면 마찬가지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8EK가 되니까 2분의 1 MVD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VD 값은 4 루트 M분의 2K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속력을 지금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D가 자 A의 몇 배입니까? 네, 2배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뭐 학교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겠죠. 수능 기출 문제고 좀 어렵게 출제한 기출 문제 중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제 정답률도 매우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이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뭐 푼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그런 어떤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PQR이 있어요 지금. 자, PQR인 지점이 있고요. 진한대입니다. 빗면 A를 지나는 동안 A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이만큼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물체에 일을 해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었냐면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mg 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자, 이런 것들을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A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자, A를 지난 후에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EMGH 플러스 여기 이제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EPK라고 쓸게요. K 더하기 이만큼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A를 지난 후에는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요만큼이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요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A를 지난 후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더해졌다고 했으니까 얘를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쓴 거죠. 요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볼게요.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Q점은 뭐 A를 지난 후에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Q점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유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니까 5mgh.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EMGH 플러스 2분의 mv 제곱이 해서 A점을 지날 때 일을 해주지 않으면 5H만큼 올라가지 못할 텐데 그 일을 받아가지고 5H만큼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이 일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Q점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PQ에서가 P에서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2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아까 운동 에너지 P 값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을 이 PK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배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R점입니다. R점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돼요. R점에서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보시면 R점은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높낮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g 뭐예요? h가 되겠죠.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네요. 자, 이것도 그냥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3번 요 R점을 지나면서 3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정지된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3 mgh잖아요. 그럼 mgh 플러스 3이 한 것이 결과적으로 R점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3이만큼 줄어서 mgh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랑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의 1 m 라지 v 제곱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요거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은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v 값이 무슨 v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v의 형태로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번식하고 1과 3번식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이 A를 지난 후에 역학적 에너지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과 3은 A점을 지나서 R점까지 오는 동안 마찰이 없는 상태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식인
EMGH 플러스 EPK 플러스 EE 하는 것이 MGH 플러스 2분의 1 M 라지 V 제곱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어떻게 됐죠? 라지 V 제곱이 3, 2였죠? 그럼 이렇게 3, 2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2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를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쪽이 넘어오면 2가 남고 MGH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MGH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EPK 플러스 MGH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우리가 몇 번이라고 할까요? 1, 2, 3, 4 뭐 한 4번이라고 할까요? 4번 좀 칸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Q점하고 R점이 있죠. 마찬가지 Q점과 R점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2번과 2와 3을 이용해서 OMGH 플러스 EEPK 한 것은 MGH 플러스 3,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3, 2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얼마야? 4MGH 플러스 2EP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아까 우리 요거 4번이었죠? 이걸 5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으로 2는 MGH 플러스 EPK 요게 이제 4번이었어요. 요 둘을 이용해서 우리 뭐를 좀 이제 정리를 할 거냐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이 값을 운동에너지 정도로 구해야 되니까 MGH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럼 없애고 싶으면 요 4MGH니까 이쪽에 이쪽 4번씩에다가 다 4를 곱할게요. 4 이렇게 곱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뺍니다. 자, 이렇게 뺄게요. 자, 빼면 이제 남는 걸 정리하면 2는 없어지고 EEPK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P점에서 운동 에너지 값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쪽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좀 지울게요. 자,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은 3.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2에다가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따라서 V 제곱은 6 V 제곱이 되니까 V는 루트 6 V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뭐 풀으려고 하니까 뭐 되게 뭐 복잡하게 식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역학적 에너지를 뭐 이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뭐 중간에 뭐 에너지가 추가되고 또 에너지가 감소되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진 않는데 수능 문제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어렵게 출제하려고 비비 꼬아놓은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 풀 때처럼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중간고사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마칠 건데요.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제 시간에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잖아요. 실제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기초 문제, 기본 문제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수능 기초 문제 중심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몇 개 출제를 하려다가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제 시간도 그렇고 해서 또 서술형도 있고 해서 좀 문제를 좀 쉽게 냈으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이런 거는 뭐 27, 특히 17번 같은 문제는 실제 뭐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하겠고 2019년도 문제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문제 풀이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굳이 거기까지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